땅 161평, 건물 128평으로 3층짜리 건물입니다. 지은 지 5년 차이며 총 4개 층이 활용 가능한데요. 이 집의 특징은 이 큰 건물을 독채로 혼자서 이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여러 명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층을 포함하여 총 4개 층을 혼자서 이용 가능한데요. 총 방 5개, 화장실 5개로 대가족 거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물건입니다. 진짜 괜찮은 물건 나올 때 가장 먼저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 보실 집은 좀 독특한 집입니다. 보통 이 정도 3층짜리 집이면은 여러 명이 거주하는 거죠. 다가구 주택처럼. 그래서 뭐 10개 호가 있어서 이제 원룸 몇 개, 뭐 투룸 몇 개, 그리고 주인 세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집의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큰 건물을 독채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목은 단독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꽤나 넓게, 그리고 땅도 좀 넓게 빠졌어요. 모양새가 그렇게 뭐 이쁘게 직사각형으로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총 4개층, 방도 5개고 화장실도 5개서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인데, 이렇게 좀 큰 평수 원하는 분들 있죠. 이게 이제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평수도 좀 작고,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만만치는 않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사실 5, 60평 정도 되거든요. 아파트로 치면. 그렇다고 하면 관리비도 꽤나 나갑니다. 그래서 거주비 비용도 있고 하니까 주택 같은 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최적의 물건입니다. 이제 3층짜리긴 하는데 지층까지 포함해서 총 4개 층이 이용 가능하고 해서 자녀들 있고 뭐 중고등학생이나 이제 학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부모님 또 모시고 같이 해서 대가족 식구 한 6, 7, 6명에서 6, 7인 식구,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이는 것까지도 이제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여기가는 이제 건물 자체가 뭐 1층 단층짜리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은 뭐 층수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짓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 승인 건물입니다. 이거 이제 보면은 약간 검은색이랑 베이지색으로 마감을 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홈통도 저렇게 잘 빠져 있고 해서 눈물 자국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포함해서 여기 앞에까지도 본건의 어떤 매각이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입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길쭉하게 또 땅이 빠져 있고 저 SM5 검은색이 주차되어 있는 저기까지도 매각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제 본건 땅이 어느 정도 일부 먹고 있어 갖고요. 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작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여튼 이제 도로랑 다 포함해서 매각이 대상이 되는 거다. 그리고 유일한 단점은 여기가 이제 도로가 또 지나가는데요. 보시면 이 철도 있죠. 이 철도가 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갔을 때 철도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전원 단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는 초입에 있는 게 해당 물건의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옆에 측면 쪽을 바라봤고, 이렇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넓게 빠진 넓은 직사각형 구조의 집 모양새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LPG 벌크 탱크로 이제 난방이나 보일러를 떼고 있습니다. 연료를. 그래서 도시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연료 비용은 이제 LPG가 좀 더 비싸죠. 그래서 거주 비용이 살짝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측면 창고도 있고요. 문이 달려 있고, 그리고 측면 부분도 보면은 얇게 직사각형으로 검은색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본건에 이제 매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주차가 세대에서 한 5, 6대 될 수는 있었지만요. 여기도 총 한 3대에서 한 4대 정도 될 수가 있고, 근데 특이한 거는 본건 대지 위에 저렇게 전봇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이제 뭐 호이스트 같은 거, 이동식 호이스트 같은 게 있어 보이는데, 여튼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부분까지도 본건 매각 대상이 포함이 되는 땅이라는 점.
그래서 땅은 총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어떤 이제 물품들이 기구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은 그 탱크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통형하고 그다음 직사각형 탱크 있는 거 보니까 저게 이제 보일러 기름 보일러 탱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이제 낙찰받고 보면은 고철 덩어리니까 뭐 전소유주랑 협의가 되면은 가져가라고 하고 아니면 고철로 팔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세 개층인데 좀 더 가까이서 보면은 저렇게 바로 앞에 이제 논이 보이는데 저기 지층이 한 개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창고로 충분하게 널찍하게 공간을 빼서 쓸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보는 것처럼 딱히 뭐 하자가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있어서 전기료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 단독주택의 어떤 외형의 모습을 갖고 있다. 먼저 매각 대상을 보면 총 땅은 두 필지예요. 이렇게 두 필지고 지목은 둘 다 대지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90평, 하나는 70평. 그래서 2억 6천 그리고 또 하나 땅값은 6,700만 원. 그래서 대략 땅값이 3억 5천 정도? 3억 한 4천, 4천에서 한 5억, 3억 5천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땅값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건물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하 1층, 그 다음 1층, 2층, 3층에서 총 4개층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땅은 161평, 건물이 128평으로 총 감정이 10억 7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은 얼마냐? 10억 7천이 3억 6천, 거의 3억 7천까지 떨어졌고, 거의 이제 건물값은 안 주고 땅값만 주고 사는 정도로 저렴해졌습니다. 사용 승인은 2022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건물 상태를 보면요. 지금 지층부터 볼까요? 여기가 이제 그 지하입니다. 그죠? 지하고, 지하 있고, 창고 이렇게 있는데, 이 양옆으로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1층인데요. 1층에는 지금 보면은, 방이 하나가 있고요. 뭐 드레스룸도 있는데, 욕실이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래서 1층에는 방 하나, 욕실 두 개, 거실이 좀 크게 빠졌고요. 그리고 2층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가 2층이거든요. 2층도 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방이 또 하나가 있고, 근데 여기 서재가 또 있고 다용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층, 여기가 꼭대기인데 여기도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 방 하나 이렇게 있고, 이쪽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계단을 올라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옥상 테라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방이 화장실이 6개네요. 여기도 화장실이 또 있네요. 제가 정리를 하면 방이 한 5개 되고 욕실이 총 6개입니다. 그래서 방이 여기까지 욕실이 있어 갖고 한 개 층당 화장실이 뭐 2개씩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총 6개, 방이 5개, 화장실이 6개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보면 여기가 도로가 있었죠. 여기가 대략 한 4m 정도 되는 도로고 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이 보면은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모양새가 되어 있고, 실상은 여기도 이제 본권 땅인데 이 도로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최선 순위, 여기가 말소 기준이 2020년 4월 10일이에요. 근데 얘도 2023년 후순위죠. 그죠? 그래서 후순위라 낙찰받고 물어줄 것은 없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접근하기에도 괜찮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요. 지금 낮은 가격 순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한 120평 정도 땅이, 그리고 여기가 땅이 그래도 3824, 한 여기가 볼까요? 840 나누기 3.3, 한 250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본건보다도 한 90평 정도가 큰데 매매가 13억 정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4년 이내 좀 신축이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 원룸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원룸 건물이기보다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비교하기는 힘든데 그냥 어떤 이제 땅의 모양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를 보고 이제 얼추 이게 이런 게 13억이고 본건보다도 한참 좀 작은 게 6억의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본건은 10억이 3억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본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인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전원마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가 3억 6,900인데 3억 7천으로 잡고, 나누기 지금 땅이 161평이란 말이죠. 하면은 평당 230만 원이 나와요, 최저가 기준으로. 근데 230만 원은 어딜 봐도 요거는 되게 오래된 2016년이니까 한 9년 전에 거래된 가격이고, 그래서 되게 좀 오래됐고, 그 다음 23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인근에. 거의 절반 가까이. 여기가 이제 290인데, 근데 이제 이 물건의 이제 이런 그 시세를 추정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감안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땅이 두 필지인데 도로로 박혀 있어 갖고 일정 부분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총 161평이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한 그 도로가 되는 부분 한 50에서 40에서 한 50평은 못 쓰는 그런 땅이에요. 물론 이제 도로로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실상은 한 110평 정도, 그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옆에 이렇게 철길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철길에 붙어서 이 정도 가격이 되면은 뭐 비교가 되는데, 그렇진 않고 오히려 얘랑 좀 비교해야 할 판입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길 따라서 이렇게 거래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여튼 평당 230이 그래도 이제 철길이랑 이 땅 모양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이제 탐문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본건이 요거 이제 땅 한 필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땅이 좀 길다랗게, 모양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조금 모자라게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여기까지네요. 그죠? 제가 여기까지도 매각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한 여기까지 차가 이렇게 한 대가 되어 있고, 여기까지도 매각이 대상이니까 주차가 여기도 하나 둘 셋 한 네 대까지 될 수 있고, 요 안에도 한 세 대. 그러니까 주차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이쪽이 전부 다 전원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철길이 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단점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본건이 여기 있고요. 버스 정류장까지도 지금 보면은 대략 한 8분 정도, 그리고 도보 8분이에요. 그래서 한 550m 정도 있고요. 읍내도 본건이 이제 여기 있고요. 근데 이제 실상은 이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거의 시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읍내도 한 6분대, 차로 6분, 그리고 키로수를 따지면 2km 정도. 철길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시내까지, 본건이 여기 있고요. 시내까지도 13분, 차로 13분, 한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1호선 그 평택역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가 평택시청이 있는데 여기까지 시내까지도 한 13분대 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건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30km 근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위로는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아래쪽으로는 아산, 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여기가 그 기차 지나가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그 평택 쪽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로는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접근하기에는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물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물건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많이 유찰된 데는 사실상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월세 있잖아요. 그래서 월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좀 받쳐줘서 요 정도까지는 안 떨어져요. 그죠? 아까 이제 그 네이버 매물에서 나온 게 뭐 13억, 11억 이런 게 보면은 월세가 거의 이제 억 단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거나 그다음에 경매 시장에 나와도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방이 총 5개고 각 층마다 화장실이
2개씩 있어서 총 6개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1인 식구가 들어가겠어요? 2인 식구가 들어가겠어요? 그쵸? 여러 명이 거주하는 아니면 1, 2인 식구, 3, 4인 식구더라도 좀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도 작고 그다음에 매매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단 말은 유찰이 계속돼서 더욱더 싸게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낙찰받고 물어줄 돈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또 하나가 있었죠. 그 철도길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단점이 있었고, 땅 모양도 실상 도로라, 이게 이제 161평인데 도로에 좀 먹고 있는 게 있어요. 한 3, 40평 정도. 그래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해야 되고, 땅 모양도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자루 모양으로 좀 이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많이 싸졌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나는 싸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이런 데 이제 들어가려면은 아무래도 그 아파트 가격도 있지만은 이제 거주 비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한처럼 식구 수가 많은 그런 특수한 경우, 특수한 상황에 맞는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죠.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